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의성과 개발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신다고 또 모셨습니다. 음, 창의성이란 어떻게 파악하면 될까요? 네,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네,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 네, 또는 사고의 유연성. 네, 다시 말해서 네.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는 그런 융통성과 기존의 생각을 바꾸어서 생각할 줄 아는, 다시 말해서 여태까지 있어 왔던 모든 통념에서 거꾸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네. 창의성을 여러 가지로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요. 초중고 학교에서 창의성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겠죠. 그런 창의성을 자극하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 교육 과정에서 그 창의성을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이 교육을 한다는 것은 조금 좀 힘들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가시적인 어떤 이 활동으로서 예체능 교육을 통해서 창의성 개발을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실제로 여러 방면에서 예체능에서는 하고 네, 있다. 사실 네네.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 뭐 쉽지 않은 건데요. 음. 이것을 학교 교과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교과 과정을 바꾼다는 해서 하려 그러면 교육부나 교육감이 되셨을 때 어떻게 반영해서 이렇게 관철해 나가시겠습니까? 예, 제가 현장에서 사실은 그 미술 교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도화지를 앞에 두고 1시간 동안 그 마인드맵을 그려보라고 수업 내용을 전달을 했을 때 1시간이 지나도록 점 하나도 못 찍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 생각을 표현하고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 능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길러지지 않은 것이 굉장히 현장에서 답답했고 결국은 그 사고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창의성을 이 길러준다는 그 자체가 꼭 미술 시간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일반 과목에서도 토론식 수업이나 또는 주입식 수업이 아닌 그런 그 다양한 수업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 네. 그 아이들이 잠재적 창의성 개발을 조금 유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현장에서 수업 방식의 개선 그리고 네. 예체능 교육을 통한 그 아이들의 이 잠재력 잠재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사실은 취학 전 그 유아기 때 또는 그 아동기 때에 그 부모하고의 관계 그리고 그 거의 백지 상태에서 가장 그 흡수력이 좋은 받아들이기 좋은 그런 상태의 그 인지 상태에서 뭔가 자극을 주었을 때 그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 과정이 아니라도 이 취학 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네네. 그럼 교육감이 되신다면은 앞으로 혁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 창의성 개발을 위해서는 뭐 부산 지역에 지금 인력개발센터가 있다든지 이렇지는 않죠. 뭐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크고 네. 작은 과학 분야 또는 예술 분야 이래서 네. 아이들이 뭐 그걸 체험하게 하거나 하는 네. 그런 아주 부분적인 그런 이 활동들이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실제 지금 그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그 교육을 현장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는 창의성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능 시스템을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현장에서 창의성 개발을 주도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는 수능을 서열화시켜서 대학 입시 제도를 유지하는 한 창의성 개발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수능을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네. 대학을 갈 수 있는 자격 정도의 수준으로 전환하고 이 중고등학교의 수업 과정을 창의성 개발로 반드시 전환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전환해야 되느냐 하는 필연적인 이유는 내가 공부를 못하지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창의성 개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만 내가 공부를 못해도 나는 이걸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찾게 해주지 않는 이상 못 먹고 삽니다. 밥벌이를 못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창의성이란 나의 인생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도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주어야 되고 반드시 개발해야 되고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유태인들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인재가 많은데요. 앞으로 이제 교육감이 되시고 장차 또 더 큰 일을 하게 되실 때 이 창의성 개발이라든지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교육제도 개혁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 주실 거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간추려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짧게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 앞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의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 전반에서 다 적용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도 네, 똑같은 내용을 전달을 할 때 유머가 낀 사람하고 유머를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벌써 대화의 어떤 이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같은 내용을 수업하는 교사라도 유머러스하게 하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들 사이에는 수업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네, 네. 아, 저 선생님 참 재밌게 수업한다. 네. 아, 저 선생님 시험은 잠이 온다. 결국은 교사의 역량이라는 게 지식의 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네, 네. 자기가 수업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느냐 네. 하는 것이고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며느리가 꼭 착해서 꼭 돈을 많이 벌어서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혜롭게 네. 창의적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또 남편과의 사이도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고의 유연성, 발상의 전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창의성이기 때문에 창의성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을 두고서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말씀 듣는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